문제는 이 AI에 있어요. 뭐냐면 이 AI가 어느 날 예를 들면 다음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네.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런 후보를 갖다 비방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거를 찍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냥 엔터테인먼트만 주구장창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갖지 말아라.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중국에서 만든 숏폼 영상 올리는 SNS가 있어요. 틱톡이라고 음악에 맞춰서 비슷한 율동을 하는 그 영상이 번지면서 한때 유행을 탔습니다. 지금도 청소년들이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 캐나다, 일본까지 이거 못 쓰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틱톡은 뭘 잘못한 걸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IT 언박싱에서 알아볼게요. IT 코치 미디어 스피어의 강정수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틱톡이요. 2016년에 나온 걸로 아는데 네. 유저가 벌써 10억 명이요? 그럼요.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고 지금 네. 그래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이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요번에 밝혀졌지만 미국에서만 적극적인 이용자 규모가 1억 5천 명이에요. 근데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정도로 본다면 1억 5천만 명이요? 네, 1억 5천만 명이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시청 시간보다 틱톡 시청 시간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하고 한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인기 있는 지금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뽑으라고 한다라면 유튜브보다는 틱톡을 뽑을 정도입니다. 아니 틱톡은 뭐 특장점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죠? 우선은 이제 모바일 최적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 볼 때도 1배속으로 보는 어르신들 외에는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1.5배속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사실 저도 바빠서 1.75배로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빨리 소비하고 싶은데 네. 틱톡의 특징은 되게 짧은 영상들이잖아요. 짧은 영상들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여기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 그러면 더 훨씬 더 창의성이 여기다가 집중돼야 돼요. 짧은 시간에. 예,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이 안 그러면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크리에이티비티 덴서티라고 하는데 창의의 밀도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쇼츠 같은 경우 지금 유튜브 쇼츠가 사실 틱톡하고 거의 비슷한 형식이니까 네. 쇼츠도 좀 되게 인기가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창의성이 강하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틱톡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있습니까? 네, 알고리즘이 네. 이제 우선은 틱톡에서는 팔로잉이라든지 친구 관계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저를 보고서 이제 저한테 몇 개의 영상을 보여줘요. 강정수가 한테 몇 개 보여주는데 강정수가 몇 개는 휙휙 넘기는데 어떤 건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 영상 한두 개 더 보여줘 봅니다. 더 보여줘 보는데 이걸 휙휙 넘기네. 그럼 이건 아닌가 보구나. 또 실험을 해요. 네. 계속 인공지능이 대단히 발전한 인공지능이 강정수를 테스트해서 강정수의 취향에 맞게끔 계속해서 추천 영상을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떠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보나 안 보나? 네네. 사실은 그래서 인공지능에 의한 실험이에요. 실험을 해가지고 제공해주기 때문에 최적화가 오히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가하는 거는 친구의 추천하는 친구가 쓴 거를 보는 것이 페이스북이고 인스타그램이잖아요. 제가 팔로잉하는 것들. 네.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구독하는 영상들이 먼저 뜨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자, 너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즉 AI가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주면서 인공지능과 그 개인 소비자 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이것이 더 재미있다. 그래서 사실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취향을 파악을 하는군요. 네. 아니 국내에서도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 네. 저도 따라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인기 있으면서 사실 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죠. 예. 근데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의 핵심 기업들도 틱톡 사용을 못하게 한대요. 네. 인기가 많아서 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두려움이죠. 저는 틱톡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중국 것이고 중국일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여기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이것이 제일 큰 건데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틱톡에 대해 협박을 했거든요. 너네 팔든지 금지하든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근거 없음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이게 기각이 됐거든요. 아니 그때 진짜 백도어 얘기 많았잖아요. 네네. 진짜 그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혐의가 있는 것이 네.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 사실은 이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도 되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사건은 한국에 많이 안 알려졌는데 2022년 6월 18일 날 버즈피드도 탐사 보도가 있거든요. 버즈피드에서 에밀리 베이커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기자가 이 중국에 있는 개발자가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건드린 적은 있다. 근데 이게 뭐 감시를 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있는 개발자가 바이트댄스 본사에 있는 개발자가 틱톡 USA의 데이터를 만진 적이 있다라는 특정 보도를 했어요. 아 그게 근거와 함께 제시가 네, 됐습니까? 근거와 함께 됐으니까 일종의 내부자 고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틱톡 USA에서 내부자 고발자를 찾기 위해서 이 여자를 감시를 한 거예요. 이 여자 기자를. 그 보도한 기자를. 네, 그 기자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위치 정보라든지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고 틱톡은 언제 접속하고 있는지 또 이 사실을 또 이 기자가 파헤치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 22일 날 이 포브스로 이제 또 기자가 또 회사가 이직을 옮기거든요. 했군요. 이직을 네. 했는데 여기서 이걸 알려주면서 미국에서 분노가 엄청나게 끌어오르는 것이 미국에서는 기자를 감시한다.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 이거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 정치인들이 감정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도화선이 되게 됐어요. 작년 가을 내내 사실은 미국 백악관하고 틱톡이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규제를 너네가 받아들인다라면 틱톡을 금지하지 않겠다. 이것이 뉴욕타임즈 보도에서도 새어 나올 정도로 미국 백악관하고 틱톡 본사에서 그러니까 틱톡은 본사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서 즉 뭐냐면 지금 서버를 다 텍사스에 있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다 두고 여기에 정기적으로 미국의 정치인이나 기자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보면서 혹시 중국에서 접속하는지 아닌지를 감시하겠다. 이 정도 합의하는 선에서 끝나려고 하다가 이 기자 사건이 터진 거죠. 이 화이트 기자를 뒷조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네. 언제든지 너네가 미국 시민들을 뒷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미국 정치인들을 뒷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3월 15일자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 정부가 지금 백악관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너네 매각하든지 금지하겠다라는 것을 강요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하원에 3월 1일 날 발의된 법안은 뭐냐면 미국 백악관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공동 발의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그 민주당은 미국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네. 있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고 상원에서도 물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되겠네요. 합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백악관은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법안도 올라오고 있으니 너는 이 법안 올라올 때까지 시간 줄 테니까 팔든지 금지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유럽연합에 있는 공직자들은 모두 다 그 공직 휴대폰에서는 네. 틱톡을 지워라. 독일 정부도 독일에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용 휴대폰에서는 틱톡 깔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틱톡에서도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몸을 사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프로젝트 텍사스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너네에게 맞추고 있다. 뭐 청소년 보호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은 청소년들한테는 1시간이 지난 메시지가 와요. 너 1시간 사용했어. 근데 사실 웃긴 거거든요. 1시간 지나서 메시지 온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어머 나 1시간 사용했네 이제 그만할까 하겠어요. 그런 거는 사실 의미는 없지만 네. 적극적으로 이제 제스처를 하는 거죠. 뭔가 틱톡이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도 신뢰하게 투명하게 다루고 있다. 절대 중국 정부에서 다룰 일 없다. 그리고 우리 본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회사가 아니다. 사실은 케이만 아일랜드에 본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왜냐하면 오퍼레이팅하는 네. 중심지는 베이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체가 예를 들자면 케이만 아일랜드에 있다고 해서 이 회사가 중국 회사가 아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애쓴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 색채를 지워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애쓴다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틱톡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SNS 치고 개인정보 수집 안 하는 회사가 어디에 있으며 맞춤형 광고라는 것도 다 니들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들 취향 고려해서 그거 마케팅하는 거 아니야? 반격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건 두 가지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정보를 수집을 한다는 건데 틱톡은 사실은 개인의 취향을 익명화해서 자기네는 수집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관계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관계망에 맞춰서 이 사람이 누구랑 친구면 이쪽 친구들하고 주로 교류를 많이 하는데 이쪽 친구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들이 이런 것들이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광고를 때리는데 틱톡은 AI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취향은 분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의 이름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을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기자를 추적했던데 이거는 진짜 큰 실수를 한 거고 큰 잘못을 한 거고 용서가 안 될 정도로 저는 잘못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 AI에 있어요. 뭐냐면 이 AI가 어느 날 예를 들면 다음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네.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런 후보를 갖다 비방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거를 찍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냥 엔터테인먼트만 주구장창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갖지 말아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송국인데 뉴스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즉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군사정부 시절에 3S 정책을 폈던 것처럼. 그렇죠. 계속해서 스포츠만 보여준다든지 네. 이런 것처럼 특정 정치 그룹에 투표하러 나갈 것을 예를 들면은 안 하게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방송국에서 주구장창 엔터테인먼트만 틀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방송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일부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냐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거의 냉전 체제로 진입하고 있는데 옛날에 과거 소련하고 냉전할 때 ABC 방송국이나 NBC 방송국을 소련한테 준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네. 것은 뭐냐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들어오기보다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영향을 줘서 이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또는 특정 후보 즉 중국의 반대하는 특정 후보에 대해서 특별하게 메시지를 안 줘버리는 거죠. 이 사람의 메시지가 많이 도달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즉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실 더 커요. 근데 이 둘 다 아까 전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합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지 네.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어요. 증거도 없는데 금지하면은 이거는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 가능성이 존재하는 걸로 한다는 거에서 일부에서는 이것은 반아시아 정서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즉 백인들이 만들지 않은 서비스가 세계를 점령했던 거는 처음으로 나타난 역사적 첫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메타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하고 지금 페이스북도 상대적으로 이용자를 뺏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주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거는 반중국 정서를 넘어서 반아시아 정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갑론을박이 지금 대단히 치열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럴 가능성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이게 미국 정부와 유럽에서 주장하는 바인데 명시적으로 지금 근거로 제시할 만한 건 기자에 대한 감시 그거 이외에는 딱히 없다는 그렇죠. 얘기고. 딱히 없는데 그 네. 기자에 대한 감시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틱톡이 지금 오늘 그러니까 낮 시간에 이제 미국 낮 시간에 처음은 아니죠. 두 번째로 추라고 하는 지금 틱톡의 대표가 미국 하원의 청문회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제자에 틱톡에다가 영상을 올려요. 1억 5천 명 틱톡 유저들이요. 미국 유저들이요. 우리 이렇게 돼서 틱톡이 사라지는 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봉기하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봉기하라는 네. 그러한 식의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 적극적으로 청원하자. 어. 그러면서 사실은 크리에이터들 탑 인플루언서들이 틱톡에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너무 커서 틱톡을 금지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매각은 할 수 있어도 사실은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억 5천 명의 이용자들한테 갑자기 그것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보고 있는 틱톡이 갑자기 사라져요? 이거 정치인들도 감당 못합니다. 유권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역설이 있는 것이 미국의 정치인들의 50% 가까이가 틱톡에서 계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 거기에서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유권자들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많은 유권자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네. 금지시킨다고 했을 때 20대 10대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찍지 말자고. 아니 지금 저희가 그 미국 현지의 영상하고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네. 미국 의회 앞에 실제로 틱톡을 지켜라 이런 시위대가 가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틱톡을 좋아하는 이용자는 이게 중국 건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데 그리고 미국 대법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금지시키라고 했을 때 틱톡이 이제 반대 소송을 냈었는데 대법원에서도 근거 없음. 그러니까 금지시키려면 증거를 제출하라.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가 가져간다는 증거를 제출하라. 증거는 없는 거예요. 다만 가능성은 근데 존재하거든요. 그쵸.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중국법에 의하면 중국법은 중국 기업에게 언제든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요? 아무 때나. 급히 데이터 필요해 그러면은 급히 배달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틱톡에서 제기하는 것은 중국에 있는 바이트댄스는 틱톡에 대한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중국에 있는 듀인이라고 하고 있는 틱톡하고 유사한 중국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중국 정가가 접근할 수 있지만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 틱톡 서비스 이 서버는 우리가 밖에다 갖다 놨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접속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화이트라는 기자가 밝히는 건 뭐냐면 중국 바이트댄스에서 해외에 있는 이 틱톡 정보에 접속을 했었다는 증거를 또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근데 이거는 네. 지금 파상적인 공세예요. 왜냐하면 우선은 공무원들에게 금지를 시키고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에 불러세우고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게 어떤 권한을 주냐면 이 법안은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금지시키던 추방하던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지금 의견도 굉장히 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2386님 틱톡이 세상에 미국 공화당의 상원까지 얘기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군요. 새삼 놀랍니다. 이 대단한 연관성. 방수경님 오늘 방송 뉴스보다 재밌고 유익하네요. 그쵸? 이선희님 아까 빠르게 본다 고기에 그 딱 밑줄을 치셨군요. 빠르게 보면 성격 급해져요. 그래요. 이승환님 어제도 오셨죠. 틱톡 안 보면 친구들과 대화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딸내미가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SNS 영향력이 그만큼 크단 얘기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틱톡이 조직하는 건 틱톡의 미국의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너희들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항의 전화도 하고 지금 벌써 항의 전화가 시작되고 있는 네. 거예요. 백악관 앞에 시위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는 유권자들 국민들이 틱톡을 지지하는 거고 정치인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6년 선거에서 러시아가 개입했다 뭐 이런 음모론적인 것들이 많았죠. 있으면서 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러한 유튜브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좌우됐다라는 정치인들의 두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미국 대선에서 혹시 틱톡을 통해서 지금 미중 갈등이 워낙 심각하니까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틱톡이 금지되거나 틱톡이 매각되면 강제 매각되면 또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부분들도 또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는 요소고 네. 또 중국 정부는 또 잘못한 것은 또 러시아 방문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들 러시아에 대한 미움이 큰데 푸틴한테 가서 우리는 매일매일 친해지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시진핑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두 손 꼭 잡고 데일리 네. 우리는 친해지고 있어.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지금 틱톡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정부의 대표네. 그러니까 이러한 미중 갈등의 어떠한 씨앗들이 계속해서 발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씨들이 쉽게 꺼질 수 없는 이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걱정을 한다고 하지만 네. 틱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소비 그렇죠. 이런 게 이루어질까 봐 걱정도 한편에서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틱톡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정치 관련 콘텐츠를 소비를 합니까? 해요. 18세에서 미국 같은 경우 퓨 리서치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러니까 틱톡에서 뉴스 소비를 한다는 게 40%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그럼요. 미디어 말고 전통적인 미디어도 들어가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도 틱톡 들어가 있고요. 독일의 공영방송도 틱톡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NPR이라고 있는 공영 라디오 방송도 틱톡 들어가 있고요. 이용자가 있는 곳에 뉴스 서비스는 들어가거든요. 그들만의 유니버스 안에서 네. 그러니까 틱톡을 통해서 새로운 뉴스를 소비하는
새로운 세대가 생겨버린 거군요. 그렇죠. 틱톡 스타일의 뉴스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들어가 있고 사실은 미국의 언론이나 방송들이 다 틱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머 이거보다 우린 뉴스도 보고 있고 우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하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스템이라고 해서 그 뭐 사이언스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매스매틱 뭐 테크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미국에 쓰는 스템이라는 자 이제 너네 교육용 컨텐츠만 봐. 라고 해서 틱톡에서 그런 피드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뭐냐면 네. 부모들한테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이 엔터테인먼트만 보는 거 아니야. 교육용 콘텐츠도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틱톡이 실제로 교육용 콘텐츠도 많고요. 파이낸스에 대한 콘텐츠도 많고요. 주식 투자에 대한 콘텐츠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떻게 방청소할 것인가 이런 노하우를 얘기한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있어서 틱톡에서 인기를 끌지 않으면 음악 차트에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와. 그래서 미국 뮤직 산업이 음악을 발행하기 전 항상 틱톡에다 먼저 맛보기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정말 뜰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태핑을 해보는 거군요. 그래서 음악 산업에 있어서의 틱톡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미국에서 유튜브를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산업이라든지 또는 문화적으로 틱톡에서 유행하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그런 패션이 유행한다든지 특정 제품이 솔드아웃 된다든지 이러한 오프라인하고의 문화 연동성도 싱크율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틱톡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은 젊은이들에게 되게 높다. 근데 이것이 중국 정부라고 하는 중국 정부가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만으로도 미국의 정치인들이 떨고 있고 공포해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틱톡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군요. 여러분 SNS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다는 생각과 한편 미중 갈등의 축소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계속 이거는 더 커질 이슈 같은데요. 저희가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IT 언박싱의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